정봉재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함께 하시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앱 다운받으시면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125님 봉도사님 어제는 운전만 하느라 사면되신 건 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감기 아직이시군요. 빨리 완쾌되세요. 어제 하루 도착하자마자 잠도 안 자고 딜이 달렸더니 감기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김현경님, 슈퍼마리오 정상근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제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안쓰럽다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네. 섹시하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 어디요? 그냥 저한테 네. 문자가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안 온다고요? 네.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자, 무슨 뉴스 가져왔어요? 또 충격적인 뉴스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그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 보도가 여기저기서 됐는데요. 예.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JTBC 보도를 보면은요, 그 2010년 2월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MB의 처남, 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예. 네,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권영미 씨. 네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그래갖고 있는 지금 자산공사인가 어딘가가 지금 갖고 있죠. 이 자산 그 주식을 네, 이 주식이 20% 네. 가까운 것을 그 어디서 갖고 있죠? 그거를 지금 사겠다고 안원구청장이 플랜 다스에 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 중에 3% 산다고? 네. 예. 그래서 이 자기가 그때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잖아요. 예. 그 최대 주주였는데 뭐 그거 외에 자기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뭐 상속세를 내려면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예. 아니면은 그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갚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다스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서 예. 이게 배당금을 받으면 꽤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엄청난 회사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놔두고 주식을 처분한 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박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죠. 네,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기를 하면서 예. 네, 비상장 주식이라서 또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좀 의아하다. 좀 이런 비판들, 의혹들이 좀 많았는데요. 예. 또 여기에 또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청계재단으로 네,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맞나 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그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 문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다스에서 만든 그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이에요. 예.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뭐 아무리 최대 주주였다고 해도 그 상속세를 내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김재정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 문건 근데 우리가 실소유자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뭐 본인은 부인을 하시니까요. 네. 부인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될 본인의 것 부인이 같은데. 실소유자는 거예요? 뭐예요? 본인이 부인한다는 게. 그 부인이 또 그 부인으로 해석이.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상속세 납부 방안을 회사가 갖고 있다. 또. 네, 이 문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은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김 씨의 추정 재산이 뭐 1,030억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건 대주주가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회사의 관심사긴 한데 이거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의아한 건데요. 그렇죠. 더 의아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 이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내야 할 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유출될 돈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그 정확한 예.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상속세 납부 방안이 권영미 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더욱이 이 문건을 JTBC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라면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죠.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YTN 단독도 있는데요. 예. 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그 횡령 혐의를 받는 말단 여직원 있잖아요. 그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예. 네,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예. 네, 그분이 그 여직원분이 그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원래대로라면 이 여직원분은 그 직속 상관인 최동영 전 다스 그 팀장을 경리 팀장을 거쳐야 하는데 유독 현금 출납과 관련된 결제를 받을 때는 사장에게 직보를 해왔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 예. 이때 당시 사장과 전무가 김성우, 권승호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혼자 12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는 사람이 네, 현금 관련 결제를 지속적으로 MB 측근인 사장에게 올려왔다라는 증언입니다. 예. 그리고 MBN 단독도 소소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이나 항공권을 예약을 했는데 이거를 모두 다스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도 그 다스 직원들이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 예. 네, MB가 경주에 내려올 때면 이 다스의 직원들이 네, 휴일도 반납을 하고 출근을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소유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세 개 전부 다 네, 실소유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전부 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기 게 아니라고 그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자기 돈이 거라고 싫은가요? 얘기를 하면 네? 돈이 싫은가요? 뭐 돈이 싫다기보다는 뭐 그 뭐랄까 하여튼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 또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 자기 아닐까요?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 어차피 질 건데 뭐 하루라도 좀 더 쿨하고 깔끔하게 자백을 하고 그냥 쑥 가면 되잖아요. 날도 추운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한 언제까지 사람이라고 부인을 할지. 비겁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하세요. 누구야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MB라고 얘기를 했는데. MB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MB가 누구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뉴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가 그 예. UAE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철수하는 계획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UAE 관련해 갖고 임종석 실장 갔다 온 거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공격하다가 이틀 전인가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걸 다 공개하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겠냐?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청와대 관계자라 그러죠? 네, 그렇죠.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네, 뭐 말씀하셨듯이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날을 세우는데 날이 좀 무뎌졌죠. 아니 칼날이 이제 자기 쪽으로 서 있는 오,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아주 있겠는데. 귀여워 죽겠어요. 그래. 칼을 자기 앞으로 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려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쭉 이제 다 후배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연락을 해보면 네.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정부에서 잘못해갖고 갔다 온 건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네, 이전에 그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이면 계약을 했다라는 예. 그런 의혹 보도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명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군사적 동맹 관계 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되는. 이 군사적 동맹 관계는 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네, 이명박 정부에서 예. 그렇게 체결을 해왔고 그거를 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조사라고 뭐 계약을 좀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유해와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네. 그거를 또 정리하러 갔다.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뭐 이 부분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전부 다 그 이전 정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을 하러 갔던 뭐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번에 제기됐던 의혹도 그렇습니다. 그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번에도 네, 그 SBS에 따르면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그 지난 2016년 말에 그 합동참모본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그 아크 부대 철수안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150명 파견되어 있죠 현재. 네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이란의 핵제재가 풀린 상황이어서 그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이 UAE랑 이란이 앙숙이어서 그 아크 부대의 존재가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네, 국방부 쪽에서 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파병을 유지하는 게 뭐 정권 교체 이후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이렇게 군 관계자가 설명을 했답니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계획을 UAE가 파악을 하고 상당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것이 이제 SBS 측 설명입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 단독 보도도 있는데요. 그 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예. 그 아크 부대를 2018년까지 철수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병을 계속적으로 이제 옹호를 해왔던 군이 이제 정권 기조에 맞춰서 이제 180도 다른 보고를 했다는 건데, 예. 한국일보는 이 계획으로 인하여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됐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UAE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뭐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맥이 닿아 있는데, 근데 SBS 보도랑 종합을 하면 사실상 이 계획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이든 건지 간에. 그리고 그게 국익과 관련돼서 노출시키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노출시키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청와대가 이거를 숨길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어쨌든 들더라고요. 청와대는 지금 숨기고 있었죠. 네, 계속 어느 정도 이게 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일일지 뭐 청와대가 또 마침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청와대 실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 관계자들은 답답하겠죠. 네, 다 공개해서 전 정부의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만 네. 또 국익과 관련돼 있는 또 거고. 외교와 관련된 외교와 부분이니까 또 관련된 굉장히 부분이고. 민감하죠. 네, 외교 관련된 그 문서를 공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김무성 공개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김무성 의원이 예. 그대로 읽었죠 그거를. 아니 그건 찌라시 보고 읽었다니까. 아, 네. 찌라시 보고 있다고 했었나요?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는 정확하기도 하라. 아, 네, 그렇죠. 네. 정부 북한의 평창 관련 대화 제의를 했다? 네, 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했고 우리 정부도 곧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그 오는 9일에 그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집중을 하겠지만 뭐 이를 계기로 그 남북 대화를 재개 복원하고 뭐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군사당국 간 채널을 복원하는 등 뭐 시급한 현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 제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서 네,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 무엇보다 9일이면 사실 좀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예.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데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는 청와대 측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한 만큼 뭐 답변에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네, 아직 뭐 북한에서는 판문점을 통한 연락에 뭐 응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데 뭐 조만간 또 응답이 오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해도 응할 건 응해야죠.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걷어찰 필요는 네. 없는 거고, 또 이제 뭐 그 통남복미라고 해서 이제 예. 미국을 뭐 배제해서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조율을 거쳤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 조율을 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를 너무 그렇게 아마추어 정부로 보지 마세요. 예. 정부가 없는 나라에 그서도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아, 9년이죠. 9년이에요. 네. 9년 살았군요. 예. 자, 군용버스 추락 7명 중상. 예, 그 2일 오후 5시경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그 한 지방도로에서 육군 21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부대원 22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5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예. 네, 이들 중 20명이 신병이었는데요. 그 아하.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예. 네, 경찰에 따르면 버스는 이 도고 터널을 나와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던 도중에 좌우로 크게 휘청이다가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또 운전병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브레이크 때문인지 아니면 빙판길이 있었는지 그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네, 이 사고로 7명이 중상을 입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상을 당한 분들은 호흡과 맥박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다행히 아니라고 아유, 다행이네요. 네, 합니다. 근데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 버스 바퀴축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사망 사고가 없는 게 네, 예.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